이스라엘 남쪽 도시 에일랏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홍해바다 건너편에 요르단 땅이 보이고 차가 가는 방향 우회 쪽으로는 먼 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땅이 보이는 곳입니다. 이곳은 성경적으로 세일 지방이라 한답니다. 에일랏에 있는 홍해 바다 밑에 있는 수족관을 구경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수족관에는 갖가지 기괴한 물고기들과 또 해상 공원도 있어서 거기에서 잠깐 구경을 하겠습니다. 수족관에서 나와서 다음으로 가는 것은 이스라엘 유적지 마사다입니다. 마사다는 여러가지 역사적 의미가 있어서 가이드의 안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상태가 좋지 않지만 중요한 부분은 살렸습니다. 요거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했던 주둔지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비탈길로 이렇게 구불구불 올라가게 돼 있는데 있죠? 그래서 케이블카가 서 있는 곳까지 올라가는 것이 사람들이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진입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저 위에는 1000명이 있고 이 밑에는 10,000명입니다. 전체적으로 로마 군인들은 정해 10분 군단 병력 6,000명에다가 보병 지원군이 또한 6,000명 돼서 12,000명,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소위 공격을 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요 길이기 때문에 쭉 올라가서 공격을 해도 번번이 실패를 하기 때문에 점령할 수 없는 천연의 요새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저기 보면은 이제 건물 일부 남아있는 창문 두 개 있는 건물 삥 돌아가면서 저러한 건물들이 여기 남아있었는데 일부만 거기 이제 보존되어 있고 나머지 유적지들을 우리가 올라가서 보게 될 것이고, 로마의 장군이었던 실바가 여기서 아무리 공격을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여기서는 공격이 불가능하니까 반대쪽 저쪽 서쪽 편에서 저 높이에 해당되는 위치에까지 흙담을 쌓습니다. 흙담을 쌓아갖고는 거의 정상까지 올라가서 그쪽에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마사다가 함락되어지게 됩니다. 천연의 요새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밑에서부터 저 사해바다에서부터 따지면 한 530여 미터 정도 돼요. 저걸 먹고 살았어요. 저항을 계속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물이죠. 물이 있어야 뭐 살든지 말든지 하는데, 지금 여기 보는 것은 빗물을 가두어 두었던 큰 물탱크입니다. 우물이라고 할 수 있나요? 물탱크입니다. 큰 물탱크. 여기 보면 홈이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저 바깥쪽에는 나가시다 보시면 이 산등 줄기로 해서 또랑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시멘트, 이게 다 시멘트인데 옛날에 사용하던 시멘트입니다. 플라스터라고 하는 시멘트를 다 입혀놨죠. 이 수로에도 다 이렇게 시멘트를 해갖고 빗물이 위에 떨어지면 빗물이 흘러서 이렇게 고일 수 있고. 방수했구나, 방수. 그래서 이 안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사람들이
식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던 큰 물 탱크입니다. 이런 것이 여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돌아가면서 10여 개에 이르는 많은 물 탱크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물을 이용하게 되는 역시 헤롯대왕 때 건설되어진 큰 물 저장 탱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그 빗물이 흘러 들어오는 줄기를 한번 풍설을 했는데 여러분 돌담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봤었던 로마 사람들이 진을 쳤었던 병영터고요. 그 앞쪽으로 돌담이 또 뺑 돌아가면서 이 아래로 쭉 있습니다. 계속 돌담 보이시죠? 그게 이 마사다 전체를 포위했었던 수비 벽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다 일일이 돌담을 쌓았고 수비 포위망을 만들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래 보이는 것이 유일하게 걸어 올라올 수 있었던 풀입니다. 뱀길이라고 이제 역사 기록이 나요. 요세퍼스가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요세퍼스의 기록에 뱀길이요, 두울굽으로 올라온다고 그래서 뱀길이라 하고, 계단을 통해서 쭉 걸어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래 아무리 많은 병력, 여기보다 10대 1의 비율인데 12,000여 명에 이르는 많은 정예병이 있고, 여기 1,000여 명밖에 없었지만 충분히 항쟁이 가능했었던 지형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천연의 요새, 그런 의미로 이제 마사다, 히브리 말로 마사다 하면 요새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기서 저 건너다편에 바라보다 보이는 저 산간 지역이 모압산입니다. 모압 땅. 구약성 오늘날은 요르단인데 구약성서 시대에는 이제 모압산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쭉 가면 베들레헴이 멀지 않습니다. 룻기에 나오죠.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나오미가 남편 엘리에절과 더불어 두 아들을 데리고 땅에 기근이 있어서 모압으로 건너갔다가, 그래서 며느리를 얻어서 오르바와 룻을 얻었다가 다 죽고 돌아오는 거예요. 얘기가 나오는데, 이쪽으로 건너 들어가면 이제 모압 땅이 지나면 모압이 사해 건너가 여기까지, 사해 건너 오늘날은 요르단입니다. 지금 사해죠? 이게 산. 지금 보이는 게 사해입니다. 저 아래쪽이 남쪽 사해고, 이쪽이 전체 북쪽 사해가 올라가고, 이 아래 있는 여기도 다 물이 차 있었던 것이 됩니다. 거주대가 보시면 땅이 수로가 이제 붉은 이제 그 성벽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벽을 만든 사람은 헤롯입니다. 헤롯 왕 때. 처음에 여기 만든 사람은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에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길을 좀 잠깐 비켜주세요.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나중에 헤롯 대왕이 짓습니다. 지금 여기 보는 이 까만 선 아랫부분은 원형 그대로고, 그 위에는 각자들 발굴한 다음에 복원한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이 아래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헤롯 대왕 시대에 그대로 있었던 2000여 년 전에 이곳에 존재했었던 건물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때 세멘트로 했다고. 그렇죠. 시멘트죠. 재밌는 것은 시멘트 공법이라는 게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배합 비율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물 저장고를 받고, 이쪽 부분에 물 저장고가 여러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편에 이제 계곡이 있는데, 계곡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들을 다 가두고, 여기 떨어지는 물들은 저쪽과 이쪽을 통해서 가두고 하는 식으로 해서 물을 채워놓고 썼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런 땅 등에서 농사, 우리나라식으로 하는 벼농사는 아니겠지만 뭐 깨를 간다든가 배추를 간다든가 하는 정도의 가벼운 농사들을 지을 수 있는 농토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큰 곡식 저장고가 있습니다. 이제 가서 보게 되는 장소들인데, 올라가 보면 곡식 저장고가 있어서 여기다가 충분한 양의 식량을 비치하고 그것을 갖고 저항을 했었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다 돌아볼 수는 없고 중요한 건물들만 우리가 선택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식 저장고나 로마 시대의 그 목욕탕 건물이나 헤롯 대왕의 궁전 같은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로마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왔던, 서쪽 편에서 공격해 들어왔는데 공격할 때 이용했던 토성 쌓아놓은 거, 그런 정도로 우리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사다를 발굴한 것은 1960년대, 65, 6년경 무렵에 히브리 대학의 고고학교에 있었던 이갈 야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 감독이 돼서 전 세계에서 들어온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되어졌습니다. 발굴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유품들은 히브리 대학 히브리 이스라엘 박물관에 비치되어져 있고, 나머지는 이제 발굴 이후에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을 해서 하시면서 쭉 그 까만 선 아랫부분은 다 원형이지만 그 윗부분으로 쌓아 올린 건 다 복원된 겁니다. 참고하시면. 채는 채석장입니다. 건물들을 짓기 위해서 돌들을 캐내었던, 저 안쪽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동굴 형태로 깊이 파여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돌들을 캐내 갖고 이용했던 채석장 볼 수 있고, 이쪽 왼쪽 편으로 보면은 건물이죠. 하나의 단독 주택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빌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아래 돌기둥 두 개가 있는 곳이 우리식으로 하면 마루가 되고, 그 마루를 중심으로 해서 저쪽에 방한산, 저쪽에 방한산, 저쪽으로 부엌, 뭐 이런 쪽으로 있었는데, 대표적인 이스라엘 옛날 고대 시대 집 형태가 발굴된 큰 대저택입니다. 이 건물 뒤편에 있는 거는 다 곡식 저장고입니다. 방이 여러 개가 나뉘어져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뭐 여러 곡식들이 들어 있었던 것이 그대로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발굴을 해서 바닥까지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곳이 있고, 여기는 그대로 발굴을 안 한 장소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이걸 다 드러내고 발굴을 한다면 여기서 뭐 콩도 나올 것이고, 뭐 곡식 저장고였었으니까 혹은 동전이나 등잔이나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맞아요. 다른 지역에서 발굴을 다 끝내서 여기에 뭐가 있었다는 것을 다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굳이 발굴을 안 해서 로마식으로 건물들을 짓는데, 여기 보는 것이 대표적인 로마식 목욕탕입니다. 이 산꼭대기 위에다 지어놨던 당시에 모자이크 바닥에 남아있는 걸 볼 수 있고, 요 잔잔한 저기 돌멩이 이렇게 큰 벽도 이런 형태로 채색을 다 해갖고 활용했었던 것을. 이건 완전히 자연색인데. 그렇죠. 어떤 걸 재질하는 모르겠지만 채색 무늬를 다 해서 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화려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들어온 이 방은 학자들의 발굴에 의해서 그 거실이라고 그래, 옷을 벗어서 목욕을 준비하는 방이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우리식으로 요즘 여기가 이제 온탕에 해당됩니다. 따뜻한 물을 가져와 놓고 목욕할 수 있는 온탕이고, 이 계단을 내려가서 아래쪽에 찬물이 들어가 있어서 냉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방이 쑥탕, 사우나입니다. 거리거리 있네. 그래서 아니네. 조상님 사우나 먹어봤어요. 사우나는 옆에 쓰러져 있네. 빼치가 아니야, 빼치가? 자, 여기 보는 건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구들입니다. 방구들. 구들이고, 저기가 바닥이죠. 이후에 바닥이 쭉 있는 거. 저쪽이 화덕입니다. 밑에다가 나무를 떼면 이 안으로 열기가 전달이 되고, 그리고 방구들은 이 열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벽면에다가 토관을 묻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토관들을 딱딱딱딱딱 붙여갖고, 밑에서 열기를 지피면 열기가 삥 돌아서 전체 이 방이 후끈 달아오르도록 설계를 했었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둥그런 형태를 지은 것은 여기다 이제 바닥에다 이제 물을 갖다 뿌려놓으면 증기가 나서 이슬이 맺히면 다시 흘러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하는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쑥탕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사우나 방 시설을 보시죠. 이거는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의 예배드리는 장소인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죠.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도 나와요. 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름은 뭐죠? 시몬, 셀로.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여기가 반란군들에 의해서 이용된 것은 그보다 훨씬 지난 60년, 70년이 지나서 이용한, 반란군들은 여기를 궁전으로 이용하지 않고 일반 주택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면서 나중에 첨부되어 있는 여기가 아마 추사장으로 이용됐던 것 같습니다. 주방 형태로 이용됐던 부속 건물들이 여기 딸려 있는 모습. 아래쪽에 내려가서 계단으로 내려가는 데는 돌을 사용했던
탱크도 하나 또 큰 거죠. 여러 가지가 더 남아있는데 여기 보이는 케이블카가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 보이는 게 공중 목욕탕입니다. 또 바깥쪽에 있는 야외 공중 목욕탕. 계단을 펴는데 밑에 안에 수영장처럼 물이 들어있으면 내려가서 목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중 목욕탕. 때만 불을 때 베끼는 데가